평화통일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의료라는 매개체를 통해 남과 북을 잇는 소중한 통로, 남북진료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임종수입니다. 남북분단 77년째, 이 긴 세월만큼 남과 북의 의료체계도 많이 다른데요. 남북이 서로의 의료체계를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은 무엇인지 고민하며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특별한 손님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005년 국제의료봉사단체가 개설한 개성병원 사무장을 맡으셨던 조희억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희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당시 개성병원에서 8년간 환자들을 진료하고 실질적으로 개성병원을 운영하셨던 청진기를 든 외교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정근 안과 전문의 이 한자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린닥터스 개성병원이 개원되기 직전 2004년 12월 개성공단 내 건설 근로자가 추락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당시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북한 병원에 이송을 요청해서 치료를 요청했으나 북한의 의료 사정들이 워낙 열악해서 남측으로 이송하라는 북한 측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삼통, 즉 통행, 통화, 통신 금지라는 북한의 삼통 정책에 의해서 이송 절차가 지연되었고 그에 따라서 끝내 그 근로자는 숨지고 말았습니다. 개성병원 설립 이후 공단 내 거주 남한 근로자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을까 늘 궁금했습니다. 야간에 복통 등이나 가벼운 증상에는 개성병원 현지에서 조치를 했을 것 같은데 이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분계선을 어떻게 넘었을까? 그게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희영 목사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응급 무전기를 통해서 응급 환자 발생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야간이라도 저희들이 병원으로 달려가서 대기를 하고 환자가 이제 오게 되면은 응급 상황에 따라서 이제 개성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해결을 하지만은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는 이제 당시 담당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은 이제 그 본부에 있는 우리 정 원장님에게 전화를 하게 되고 본부라는 건 부산에 있는 우리 그린닥터스 본부로 말합니다. 전화를 하게 되고 저는 그 안에서 이제 출입의 문제를 가지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때 그 전화는 연결이 됩니까? 예, 병원 안에 이제 그 초창기에는 삼통 문제 때문에 안 됐지만은 병원 안에 이제 그 한국에서 KT가 들어가서 전화가 개설이 되었고 한라인이 그렇죠. 일종의 한라인과 같은 그게 것이죠. 이제 정근 박사님으로 연결됐었군요. 예, 정근 그렇죠. 박사님이 그 말씀을 해주십시오. 주로 이제 응급 상황이 발생했는데 개성병원에서 처치할 수 있는 거는 또 처치를 하고 의사 선생님 계시니까 순환 근무를 하면서 당직 의사 선생님이 24시간 지키고 있었거든요. 24시간 지켰군요. 토요일, 일요일도 의사들이 있었으니까 응급 상황에 다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어르신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수술이 필요하거나 또 정신적인 공황 상태가 발생했을 때는 또 정신과 전문의의 또 치료가 필요한데 맞습니다. 또 외과 의사의 또 수술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산부인과 의사가 필요한 그 전문 수술이 필요한데 그 당시에 남한 근로자들이 1000여 명이 근무를 했는데 주로 또 토요일, 일요일이 또 문제가 응급 환자들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그 토, 일요일 날은 한 반 정도 한 400~500명 정도 근무를 하죠. 예, 대부분 이제 그 회사들마다 꼭 필요한 인력들은 이제 남아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도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죠. 그렇죠. 그 남아 있는 인력들이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개성공단 내에서도 교통사고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일반적인 그런 상황들, 특히 그 환자들이 남한에 있다가
북한이 무섭다고 생각하면서도 가기는 싫은데 회사 방침상 가야 되는 사람들 밤에 예. 고요한 밤에 아무도 없는데 예. 숙소에서 자고 있으면은 공황 상태가 오거든요. 제가 공황장애입니다. 그 공황장애 오는데 예. 그 개성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계시면 다행인데 예. 정신과 전문의가 없으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남한으로 한국으로 전화가 오면은 이제 정신과 약을 처방하기도 하지만은 예.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또 가끔씩 있거든요. 근데 일단 불가피하게 이송을 해야 된다는 이제 의료인의 결정이 내려졌을 때 군사분계선을 어떻게 넘죠? 아직까지 여전히 대치 관계인데. 그렇죠. 한밤중에도 네. 전화가 오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들 이제 그 그린닥터스 본부에는 어르신들끼리 또 통화를 하면서 후송을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은 그냥 있어도 되겠다. 예. 근데 대부분 그냥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 사실은 그 다음 날 정상적으로 출입기를 하는 것이 좋은데 밤에 더 새벽에 휴전선 문을 연다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남북 간의 큰 문제거든요. 그 문제를 이제 저희들이 의사들은 단지 이제 결정을 내리는 거죠. 남한으로 후송을 해야 된다. 결정을 내리면은 그 다음에는 조희혁 우리 또 보살께서 이제 그쪽 안에서 이제 행정원장님께서 그때 하셨군요. 그 역할을 그 이제 해야 절차는 되는 평양 상황이죠. 당국에 이제 상황이 발생하면 이제 예. 일차적으로 예. 의사 선생님들에 의해서 예. 후송해야 된다라고 하는 진단서가 나와야 되고요. 그 진단서가 나오면은 당시 이제 북한의 출입을 담당하고 있는 그 북한 관리들이 예. 그 병원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통보를 하죠. 출입 절차를 예. 밟아달라.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의료인이 아니고 일반인. 비의료인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관리죠.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환자의 상태를 자기가 또 확인을 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북한 당국에게 통보를 하고 또 우리는 이제 우리 라인을 통해서 우리 군 당국을 통해서 이제 환자 상태 설명하고. 환자 상태를 설명을 하고 우리는 뭐 그냥 이쪽 그 우리 그린닥터스 본부에서 사전에 조치를 취해나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북한 당국에서의 이제 그 통문을 열어주는 그 문제가 많이 힘들었었고 또 이제 그 비의료인들이 판단하다가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피를 줄줄 흘린다든지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그 육안으로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뭐 이런 그 상황이 보이면은 의외로 출입하는 그 통문을 여는 절차가 빨랐어요. 빨랐고. 예, 근데 그럼 이제 뭐, 공황장애 있는 걸 꾀병으로 생각해가지고 심정지라든지 굉장히 힘들었겠습니다. 뭐 심정지라든지 네. 뭐 뇌졸중이라든지 네. 들은 이런 공황장애 같은 멀쩡하다고, 경우에는 멀쩡하니까. 겉으로는 나타나지 네.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그럴 때는 예. 그분들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예. 뭐 또 뭐 에피소드들도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4차 이제 예. 시작이니까 예. 다음에서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궁금한 게 개성시 같은 시가지 공단 밖에 여기서 이제 그 북한 주민들이 또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게 아마 그 개성군단 내 그린닥터스 개성병원은 굉장히 우수한 병원으로 알려져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인민병원 제가 듣기로는 인민병원이 굉장히 시설이 낙후돼 있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공단 내로 들어와가지고 응급 상황에 진료를 받으려고 요청이 오는 건 없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정근 박사님. 어떻게 보면은 남한 환자는 네. 남한의 병원이 있으니까 또 의약품과 의료기계와 검사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응급치료가 가능하면서 또 후송도 필요에 의해서 또 휴전선 문이 열리거든요. 한밤중에 휴전선 문이 열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남한의 최고 위치에 있는 분과 북한의 최고 위치에 있는 분이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실무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문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남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남한으로 와서 특히 일삼백병원으로 많이 후송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치료와 수술이 응급의료가 잘 돼 있으니까 됐는데 중요한 또 문제는 북한의 환자들이 예. 개성의 병원에 자기들 그 시에 있는 병원에 갔을 때는 예. 약이라든지 주사라든지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게- 마취제도 사실은 부족하고 예. 뭐 어떻게 보면 산소도 없는 상태에서 예. 그래서 그분들도 밤에 아프면은 또
좀 잘 아는 분들은 밤에 개성공단에 있는 그린달처스 개성병원에 와서 치료와 진료를 또 받고 약을 받고 복통이나 이런 부분도 해결이 되는데 정작 수술이 필요한 사람들은 안 돼요. 개성병원도 안 되고 그렇죠. 개성시내 북한병원도 안 되고 그때- 그분은 하늘이 운명에 맡기는 수밖에 그때 그런 없었죠. 경우에 남한으로 쏠 수 있겠으면 더없이 좋을 뻔했는데. 아, 저희들 마음은 남한에 간단하게 할수 있는 의상 거죠. 100번에 모시고 하거나 안 그러면 남한에 있는 의사를 밤에 올라오게 하면 맞습니다. 그 수술이 가능한데 예. 그 참 안타까운 면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남북 간에 밤에 열릴 수 있다는 것도 휴전선문이 열린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 엄청나네요. 기적 같은 듣고 일들이거든. 보니. 예, 예. 그 병원이 없었으면은 어떻게 밤에 열렸겠습니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넘어갈 때 군사봉기에서 발 떼는 걸 역사적인 거부라 했는데 그 전에 숱하게 하셨네요. 그린 닥터스가. 저희들은 이 남북 간에 전화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웃집 가듯이 그렇게 사실은 갔는데 어떻게 가냐고 많이 의아해 궁금해하고 휴전선문이 어떻게 열리나 궁금해하는데 어떻게 중요한 거는 남과 북이 대치에 있는 상황이지만은 실명이잖아요, 그죠? 또 개성공단에 있는 사람은 남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북한에서도 남한의 사람들을 보호해야 될 규정이 의무 규정이 있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최초의 어로 협력이 어떻게 보면 해방 이후에 그린 닥터즈하고 북한의 그 개성공단 본부하고 어떻게 보면 개성공단 관리위원회가 있거든요. 아, 개성공업 그 저쪽에 개성공업 개성공업 총국. 총국하고 예, 총국. 저희는 거기 개성 예, 그 공업 총국이 있어요. 그 관리지구. 협약이 맺어져서 남한 환자가 아플 때는 관리위원회. 어떻게 한다. 음, 북한 환자가 아플 때는 또 어떻게 한다. 어떻게 도와준다. 기본 그리고 룰은 있네. 그죠? 남북 의사들이 같이 아무 관계 없이 같이 공동 진료를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어느 사고가 생겼다 할 때는 책임은 누가 지느냐? 그것도 궁금합니다. 누가 집니까? 만일 진료하다가 책임지면은 북한 환자를 우리가 진료했는데 예. 갑자기 환자가 또 돌아가셨다. 예, 그럼 북한법에 의해 가지고 사행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남북 간에 어떻게 보면은 예. 1945년 해방 이후에 예. 또 6.25 전쟁의 남북 분단이 되면서 굉장히 서로 갈등이 많은 상황에서 2005년도에 그 남북의 어로 협력서가 체결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북한하고 같이 다 협력 체결을 했는데 그때 나온 협약에 나온 북한에 있는 분들은 그냥 정치인들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저는 의사니까 예. 어로는 우리는 다 이 도사 아닙니까? 그게 아무래도 당위니까 그렇죠. 예, 전문가인 의료인을 빼고 당행 일꾼들이 다 결정한다. 북한에는 의사들이 그 레벨이 안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당이나 그런 당 간부들이 예. 그 참사를 해서 또 그 중요한 회의를 할 때는 책임 참사라는 분이 나오거든요. 예. 그분들하고 저하고 의논을 하면은 그분은 의료 지식이 전혀 없고 그렇죠. 저는 의사니까 행정고시 출신들인가? 행정고시, 저는 의사고시. 아니, 그러니까 응급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분들은 그냥 아 이거 알겠습니다. 그냥 아주 굉장히 어렵게 이런 타결이 된 것이 아니고 너무나 쉽게 이 남북 간의 의료 협력을 의료를 모르니까 모르니까 근데 뭘 하나 주고 근데 우리가 또 개성명을 하면서 부당하게 요구를 하거나 뭐 특별히 이상하게 하거나 그러냐 정말 인도적인 마음으로 남북 간에 어떻게 보면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아픈 환자 적십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도 총알이 날아다녀도 그 적십자 막 그러다 그게 의료인의 뭐 히포크라테스 선서 아닙니까? 간호사가 의사가 나타나면 총알이 빗게 가잖아요. 안 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북 간에 대치돼 있고 어렵지만은 의사가 나서서 할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그냥 이해가 돼버리는 그런 걸 참 많이 느꼈어요. 북한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괴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어려운 문제만은 그래도 이분들이 배우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그래서 뭐 협의문을 가지고 가면 그냥 일사천리로 다 통과했어요. 그래서 해방 이후 최초의 60년 만에 어로 체결이 다 됐죠. 그래서 그 어로 사고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 누구 책임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북한 사람은 북한을 책임지고 남한 사람은 남한을 책임지고 그런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지나가면서 또 재미난 이야기 억수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렇게 이제 그 원래 계획대로 하면 2천만 평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 개성병원이 들어갔을 때는 당시는 150만 평 내지 200만 평 정도 조성이 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길도 이렇게 잘 뚫려 있고 이래가지고 차량들이 많지 않은 차량이지만 과속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교통사고도 비일비재하고 했다고 하던데 그런 경우에는 그 우리 그 부분이 개성병원에서 충분히 이제 응급진료 수요가 이렇게 다 가능했는지 아니면은 그런 경우에는 뭐 북한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 혹은 남한 사람이 다쳤을 때 긴급하게 개성시 인민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근데 개성 시내 인민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요. 뭐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 이제 북한의 의료 환경이 뭐 지금 막연하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느 정도 수준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 한 60년대의 환경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때보다도 더 못한 환경이라고 생각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뭐 교통사고 발생하면은 뭐 그냥 뭐 그게 끝이죠. 북한으로서는. 근데 이제 우리 개성병원의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조금 응급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됐고. 그리고 후속 진료가 이제 후속 진료는 북한 쪽에 가서 조금 낫겠다, 그죠? 그쪽에서는 거의 뭐 그냥 그걸로 끝난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입주 기업이 저희 나올 때 보니까 거의 한 근로자들 남북한 근로자들이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한 7만 8만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요. 그럼 적지 않은 사람들인데 거기 물론 이제 야간에 잔업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 공장 내 응급 상황들도 많이 발생했을 것 같은데 그런 뭐 특별한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그 개성공단에 많은 입주 기업들이 있었고 남한에 있는 분들이 개성공단에 갈 때는 관리자로서 가기 그렇죠. 때문에 그분들 한 1,000명 이하 수준이고 그곳에 있는 공장 근로자들이 개성 시내 주변으로 개평공부터해서 개성공부터 그 많은 한 인구가 한 30만 명 중에 거의 한 7만 명 수준까지 나중에 도달했는데 거의 인구의 3분의 1이 다 들어온 셈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또 교대로 들어오게 되니까. 근데 북한은 어떻게 보면은 나타난 현상으로는 무료의료, 무상의료. 무상의료 좀 하시고 무상교육. 무상교육. 그리고 각 시설장마다 전부 의사가 한 명씩 다 있는 천국처럼 어떻게 보면 의료의 천국 나타난 겉으로는. 근데 실제로는 그래서 저 의사들이 왜 공장마다 한 분씩 다 있지 처음에 그렇게 굉장히 의아했었어요. 공장 소속. 공장 소속 의사. 한국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공장 소속 의사들이 환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일을 해요. 그럼 그분들이 이제 공장에 가서 응급 치료하기도 하고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 정작 약이 없던 거예요. 그렇죠. 치료해 줄 게 없죠. 그러니까 아프면은 주사도 놔야 되는데 주사 놓을 것도 없고 엑스레이도 없고 뭐 검사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의료의 체계는 잘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치료를 할 수 없고 그러면 그 많은 환자들을 북한 의사들이 또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북한 의사나 이 북한의 그 의료진들은 또 남한에 있는 유일한 그린닥터즈 개성병원에서 또 관리를 또 다 해야 되고 굉장히 또 체계가 복잡하지만은 복잡한 가운데서도 또 치료를 받을 사람도 다 봤거든요. 그 환자들이 많이 왔죠 그 당시에. 엄청 많이 왔죠. 예. 제가 그때 개원 3주년 기념식 때 개성공단 그 개성병원을 처음 갔는데 그때 많은 기업인들하고 저희 개성병원에 그 일을 봉사하고 계신 의료인들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그 처음에 그 개성공단 문을 열어가지고 근로자들이 특히 여성 근로자들이 대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남남북녀라는 말이 있듯이 다 이쁘고 그렇지만은 몸에 냄새가 많이 났다고 그래서
그 굉장히 그 좀 그 곤혹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액취증도 아니고 이상한 냄새가 예, 났다. 제가 처음 이제 예. 2004년도부터 계속 들어갔었으니까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그 개성공단이 처음 시작할 때는 2004년도 11월, 12월 달에 예. 그때 들어간 통관 장소도 없었어요. 그냥 허벌판에 들어가게 되고 가면 화장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냥 통이죠, 통. 아, 그러면 우리 옛날에 사방이 화장실이네. 아니, 그냥 처음에는 그냥 그랬어요. 널판지로 예. 만들어 놓은 거 안에 그냥 통으로 놔두고 예. 그런 화장실이 있었는데 근데 그곳에서 환자들 이제 진료하면서 보거든요. 예. 그 냄새가 많이 나요. 아, 사람들 몸에서. 여성인데 우리 보통 향기롭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처음에서 처음에 아이고 저분들이 물이 없어서 목욕을 못했나 그렇게 생각을 그럴 수 했었는데 있지. 예. 근데 굉장히 야이 있죠. 다 키도 작고 예, 또 그렇더라고요. 예. 그죠. 그러니까 옷을 안 갈아입었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그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보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냄새가 안 나요. 아, 뭘까요? 왜 그랬을까? 왜 몸을 냄새가 씻었나? 났었고 그 몸을 씻었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예. 그 제가 저도 안과 의사니까 예. 잘 몰라 눈은 잘 아는데 예. 그래서 제가 북한에 갔는데 그 환자들이 처음에 냄새가 많이 났었는데 한 두세 달 지나니까 냄새가 안 납디다. 왜 그런가요? 내가 가서 제가님한테 물어봤어요. 아, 영양식 쪽 영양 상태가 아주 안 좋으니까 몸에서 이제 영양 분해가 되니까 몸에서 그것이 냄새로 나온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태고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영양 상태 이게 이제 3개월 정도만 되면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사에서 목욕할 수 있고, 근데 먹는 것도 이제 해결이 되니까 건강이 나아지고 그래서 냄새가 조금 그러니까 사라지는. 처음 들어왔을 때는 바짝 말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 대표도 나오고. 예. 포실포실해서. 그래도 3개월 동안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나만의 쌀밥을 먹고 그러면서 고깃국에. 소고기국도 먹고 거기 묵고 그러면서 또그 초코파이. 초코파이하고 예. 우유도 드리고 다 하니까 왜 공장에서는 잘 먹여야 되잖아요. 잘 먹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3개월 지나면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예. 포동포동해지고. 예. 그래서 그분들도 옛날에 목욕을 다 했었던데 예. 충분히 설명. 그 냄새가 나는데 예. 아 이렇구나 영양 결핍으로 영양 실조였구나. 그때도 뭐 이렇게 북한 근로자가 다치면은 북한만 하고 남한 의사들은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는지. 초창기에는 이제 한 공간에서 다 했었습니다. 예. 다 하게 되었고 왜 왔나 물어보면은 그냥 도우러 왔다 그냥 치료하러 왔다. 초창기에는 사실상 다 들리죠. 북한 당국에서 이제 묵인해줬다고 예, 보면 묵인 맞겠네요. 해줬죠. 그래서